안녕하세요.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복하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날생과 관련된 글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생입니다. 부수자입니다. 흙에서 풀이 자라나는 모양이죠. 이렇게 흙이 있습니다. 흙이 있는데 풀을 뜻하는 싹철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날생, 태어난다 하는 것이 됩니다. 자, 태어났는데 여기에 신방변을 붙여보겠습니다. 마음을 뜻하는 신방변.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본성, 성품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다, 또 인성이다, 사람의 성품이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태어났는데 여기에 여자를 뜻하는 글자를 넣습니다. 사람은 모두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므로 여자로부터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가지는 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성씨를 다 가지게 되겠죠.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성인데 왜 여자가 붙었느냐?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모계사회, 어머니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여자의 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씨가 되겠습니다. 성씨성, 성명이다, 성과 이름이다, 백성이다. 여기서 백성은 많은 성, 온갖 성을 가진 사람들, 우리 백성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별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별. 별은 하늘에 별이 이렇게 떠 있겠죠. 한자에서 똑같은 모양이 두 개가 있으면 많다는 것입니다. 세 개가 있으면 좀 더 많다는 것이겠죠. 별을 이렇게 했는데 별의 소리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옛날 중국에서 성과 비슷하게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해서 성이 날생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가져서 같은 발음으로 가져서 이렇게 연결된 이것을 옛날에 별이라고 했습니다. 별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양이 좀 바뀌면서 날일자로 이렇게 세 개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를 뜻하는 건 아니겠죠. 뭔가 별이 반짝반짝거리니까 밝게 빛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별을 나타냈습니다. 글자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 별 세 개, 날일자 세 개, 날일 세 개는 사실은 지금은 수정정이라는 글자인데 이걸 하나로 생략했습니다. 날일로 생략을 하고 아래에 날생을 해서 별을 뜻하는 별성이다. 행성, 태양의 주위를 움직이는 다니는 그런 별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위성은 행성의 주위를 도는 것이죠. 지구는 하나의 행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구를 도는 다른 하나의 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풀을청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풀을청은 사실은 우물가에 풀이 자라나는 모양이다. 자, 옛날에 우물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우물정입니다. 우물에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우물 위에 뚜껑을 씌우겠죠? 그 뚜껑을 씌운 모양, 그것이 바로 우물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안에 이렇게 점을 찍어서 우물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물가에는 물기가 있으니까 뭔가 자라겠죠. 풀이 자라겠습니다. 풀이 자라는 풀이다 해서 이 모양이 정리된 것이 이런 모양의 글자가 됐습니다. 우물가에서 풀이 자란다. 그 풀이란 것은 푸르기도 하고 또 푸른색은 좀 우리가 깨끗하다든지 맑다든지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과 관련된 글자들은 대부분 푸르고 맑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푸른데 물을 뜻하는 삼수를 넣어보겠습니다. 물이 푸르다. 푸른 물은 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맑을 청입니다. 청결하다, 청소하다 할 때 쓰는 글자죠. 자, 여기에 마음을 뜻하는 신방변을 넣어보겠습니다. 신방변을 넣으면 자, 맑은 마음이에요. 맑은 마음. 맑고 거짓이 없는 마음이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마음에 지니고 있는 생각이다 해서 뜻정을 얘기합니다. 인정이 있다 없다 할 때 또 정보라는 말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풀을청에 해를 뜻하는 날이를 넣어보겠습니다. 날이를 넣으면 날이 푸르게 개인 모양이다. 날이 푸르게 개인 모양이다. 그래서 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날이 푸른 것은 구름이 없고 맑은 것은 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쾌청하다, 청량하다. 네, 좀 어려운 말일까요? 네, 좀 어렵다 싶으면 사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자, 푸른데 쌀이 들어갔습니다. 쌀미. 쌀을 깨끗하게 찌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하다는 뜻의 정할정입니다. 쌀을 깨끗하게 찌었다. 정성, 또 정밀 이러한 글자에 쓰겠습니다. 여기에 말을 넣습니다. 말씀은을 넣게 되면 깨끗한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 뭔가 남에게 부탁을 할 때는 진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할 청입니다. 맑은 마음, 깨끗한 마음, 신청을 한다, 요청을 한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붉을단이라는 글자가 나왔는데요. 붉다. 우리가 고궁이나 절에 가면 붉고 푸른 그런 단청이 있죠. 그때 쓰는 붉을단입니다. 붉은색. 이것은 유황과 수온이 섞인 붉은 광물인 진사를 켜는 동굴의 모양이라는데 좀 어렵죠. 예, 어려운 것은 이런 게 있는 모양이다. 어디서 붉은색의 광물, 붉은색의 흙을 이렇게 캐낸다 생각을 하시죠. 캐내게 되면 우리가 주로 동굴 같은 광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깊이 우물을 파서 이렇게 캐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우물 속에서 뭔가 붉은 것을 찾아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이 이게 우물일 수도 있고 광산일 수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붉은 어떤 광물, 재료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그 붉은색의 광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모양이 바뀌어서 좀 변해서 이렇게 붉을단 이렇게 변했습니다. 단청, 일편단심,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다. 임금을 향한 충성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아까 앞에서 우물 뚜껑의 모양입니다. 우물 덮개의 모양에서 우물정이라고 합니다. 기름이 나오는 우물, 유정이죠. 자, 정전법, 이러한 우리 역사에도 나오는 그러한 토지 제도가 있습니다. 정전법을 한번 볼까요? 정전법은 땅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는데 이러한 모양의 땅을 나누어 줍니다. 자, 땅이 몇 개가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구역으로 나누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각 한 구역씩을 맡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이렇게 지어서 자기 것으로 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가운데 것은 이렇게 다 같이 농사를 지고 힘을 합쳐 농사를 지어서 이것은 세금으로 낸다, 공동을 쓴다 하는 그런 제도가 세금으로 내는 그런 제도가 토지 제도가 정전법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또 인터넷이나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밭을 간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간다고 할 때는 밭을 가는 어떤 가래가 있어야 되겠죠. 쟁기가. 이 쟁기 모양이 이 글자입니다. 가래뢰입니다. 자, 부서에서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물정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밭을 간다는 밭갈경이다. 농경, 농사 짓는 것입니다. 경자, 이것도 농사를 짓는 일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물정과 비슷한데 우물정이 아닌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틀의 모양이다. 그리고 또는 어떤 주물의 틀, 어떤 쇠를 녹여서 그릇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주물틀, 형틀 두 가지의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틀의 모양이라는 것은 사람이 목에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 큰 칼을 찬다든지 또는 나무로 만든 틀 속에 이렇게 사람이 죄수가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칼을 붙입니다. 형틀을 씌우고 칼로 이렇게 벌을 하는 그것이 형벌이다. 그래서 형벌을 정한 법이 형법입니다. 형벌. 자, 그런데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주물틀이다 할 때는 여기에 트럭삼, 이 트럭삼을 쓰면 어떤 모양을 나타냅니다. 아주 이쁜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형이다, 어떤 형식이다, 인형이다 하는 글자로 쓰게 되겠습니다. 같은 발음은 같은 형이 되겠습니다. 자, 나무목입니다. 자, 부수자에서 배운 나무목입니다. 이것은 원래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가지와 나무의 뿌리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이 모양이 변한 것이죠. 자, 나무 옆에 이렇게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 그늘에서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쉴 휴입니다. 휴일이다, 휴식이다 할 때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집을 뜻하는 집음 안에 나무가 있다. 이것은 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상 같은 상을 얘기합니다. 원래 집 안에 나무가 있으면 전부 상이냐? 그것도 아니죠. 원래 이제 상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양입니다. 이러한 모양인데 이것을 나무로 만들었다. 원래 모양은 이것이 평상이라는 상인데 나중에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책상이다, 온상이다 하는 상이 되겠습니다. 자, 나무가 2개 있으면 나무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숲이 되겠습니다. 산림이다, 밀림이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아래에 점을 찍었습니다. 여기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근본이다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나무의 뿌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근본, 본입니다. 근본. 일본어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겠네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 위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아, 이것은 끝이다. 나무의 끝이다. 나무 끝이다. 아까 앞에서는 여기가 나무의 뿌리다 하고 점을 표시했고, 여기는 나무의 끝이다 하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말입니다. 연말이다, 말단이다, 단말이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나무가 있는데, 여기 또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 좀 짧게 표시를 했습니다. 아직 덜 자랐다. 나무가 아직 덜 자랐다. 자, 그래서 같은 나무목에 위에 표시를 했지만, 길게 표시한 것은 말이 되고, 짧게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무가 아직 어리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나무가 아직 어리다. 어린데, 나무 가지에 어린 싹이 맛이 있다. 입으로 먹어보니까 맛이 있다. 굵은 줄기나 나물이나 굵은 것은 맛이 없죠. 어린 것, 아직 덜 자란 어린 것은 맛이 있다 해서 미가 되겠습니다. 단맛은 감미입니다. 뜻, 의미. 자, 아직 아닐 미는 미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얘기하죠. 미정, 아직 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어리다. 아직 어리다는 뜻이죠. 여기에 여자를 넣으면 아직 어린 여자, 내 동생, 여자 동생이다 해서 손 아래 누이 매입니다. 아직 덜 자란, 다 자라지 않은 나이 어린 여자 동생을 얘기하죠. 남매, 자매는 언니하고 여동생을 얘기하죠. 자, 이렇게 나무가 이런 것이 나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또 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나무라는 곳에 여러 가지 아래에도 점 찍고 위에도 이제 표시를 했는데 가운데다가 찍었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이렇게 벤다라는 뜻입니다. 벤다, 나무를 벤다. 이 모양이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나무를 잘랐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자르면 속에 붉은색이 있죠. 물론 모든 나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속이 이제 붉은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붉다는 뜻의 붉을주가 됩니다. 주홍색이다, 인주다 할 때 전부 붉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글자는 단독으로 쓸 때는 붉다는 뜻이지만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뭔가 나무를 잘랐다 하는, 자른다는 그러한 의미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무엇을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자르고 보니까 안에 구슬이 있더라. 이 구슬 옥이 되겠습니다. 자, 뭔가 잘랐는데 안에 구슬이 있다. 안에 구슬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조개에서 나온 그런 구슬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주다. 구슬주지만 조개를 하면 진주조개에서 조개를 가르면 안에 진주가 나오듯이 그 진주를 얘기하는 구슬입니다. 진주 할 때 쓰는 것입니다. 자, 주옥이다 하면 우리가 아주 좋은 것을 주옥이라고 하죠. 훌륭한, 특별히 문학 작품이다 이럴 때 굉장히 좋은 것은 주옥 같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주는 진주를 얘기하고 옥은 산에 나는 옥을 얘기합니다. 자, 잘랐어요. 나무를 잘랐어요. 나무를 잘랐는 나무, 자르고 남는 나무는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한번 잘랐어요. 잘라고 남는 나무, 그루가 되겠습니다. 그루주. 물론 한번 자르면 그 밑둥은 남겠죠. 예, 나무를 잘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 주주 할 때도 이 그루주를 쓰겠습니다. 자, 잘랐습니다. 뭘 잘랐는지 몰라도 이렇게 부서진 뼈알, 사람이 죽을 때 사람을 죽이거나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뼈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이 사람을 잘라서 죽이는 것은 보통 죽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다른 보통의 죽음과 다르다 해서 다를 수가 되겠습니다. 다르다. 특별히 다르다. 특수하다. 수상하다. 보통과 다르다. 다를 수는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부서진 뼈와 사람의 몸을 자르고 남은 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재밌는 글자들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많이 했는데 나무를 이제 들고 집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일일이 들고 오려면 손으로 들고 오기 힘듭니다. 나무를 이렇게 동에 매야 되겠죠. 매어서 오게 되겠습니다. 자,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가지고 오기 위해서 빨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나무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나무를 끈으로 묶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묶었다 하는 묶은 속이 되겠습니다. 약소, 이것도 맺었다, 묶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단단히 묶은 것입니다. 단속한다. 이것도 단단히 묶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나무를 묶었는데 이제 묶기는 묶었습니다. 그렇죠? 묶었는데 이제 집으로 가져갑니다. 간다는 뜻의 착받침을 붙입니다. 나무를 묶어서 가져가면 빨리 가져가겠죠. 묶지 않고 이렇게 들고 가면 불편해서 못 가져가죠. 그래서 묶어서 가져가게 되면, 묶어서 가면 빠르다. 그래서 빨리 가져갈 수 있다. 빠른 속입니다. 속력, 과속. 참 재밌는 글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를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손으로 칠복입니다. 그리고 발을 정입니다. 손으로 나무를 묶었어요. 그리고 조금 또 삐져나온 거 툭툭 치기도 하고 해서 고르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바르게 고르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가지런하게 묶었다 해서 가지런할 정의입니다. 뭐 정리한다, 정비한다 할 때 그런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글자가 사실은 이런 글자 좀 복잡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묶을 속만 제대로 알면 뭐 그렇게 어려운 글자도 아닙니다. 자, 이건 굉장히 좀 어렵게 보입니다. 이것도 따져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묶었습니다. 묶었고 또 칼이 있습니다. 칼. 묶었는데 칼이 있어요. 그것은 묶은 줄을 칼로 자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묶은 것을 칼로 자르면 이렇게 다 흩어집니다. 툭툭 튀어져 흩어지죠. 그 흩어지는 돈이에요. 내가 빚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진 빚을 이렇게 묶어서 딴 사람한테 가도록 합니다. 다 튀어가도록. 그래서 의뢰한다, 부탁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이 조금 무리가 있나요? 뭔가 이렇게 묶었는데 막 돈을 묶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묶은 것을 칼로 자르니까 튀어서 나갑니다. 사방으로. 그것이 돈이다. 내가 못 갚아. 당신이 좀 갚아줘. 그렇게 남에게 부탁하고 의뢰한다. 의뢰할 내가 되겠습니다. 의뢰한다. 신뢰한다. 자, 이것도 나무를 묶은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주위를 이렇게 묶었어요. 주위를 묶으니까 상당히 나무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겠죠. 자, 뭔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또 피곤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곤할 곤입니다. 피곤하다, 곤란하다. 자, 이제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이렇게 나무에 가시가 있습니다. 삐져나온 가시입니다. 여기서 모양이 조금 정리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시 모양입니다. 꼬부라진 가시가 되겠죠. 자, 가시는 아프지요. 찌르면. 여기에 칼을 붙이면 칼로 가시처럼 아프듯이 칼로 찌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칼로 가시처럼 찌르는 모양이 돼서 찌를 자가 됩니다. 우리가 자객이 칼로 이렇게 남을 해치는 사람은 자객이라 합니다. 그리고 칼로 찌른 상처를 자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시가 있는 나무인데 위에 대나무를 했습니다. 자, 대나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각 마디에 뭔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 있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이 있는 그러한 나무다 해서 이것은 지팡이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팡이를 뜻하기도 하고 꾀라는 그러한 뜻으로도 발전했습니다. 자, 우리가 산책을 한다 할 때 이 지팡이를 짚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 책을 씁니다. 어떤 정책이다, 대책이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나무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여기 8팔자를 넣습니다. 안에. 8팔이란 것은 뭔가 이렇게 나누어 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묶었는데, 나무 다발을 묶었는데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릴간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가려낸다. 이 글자로는 뭐 단독으로는 잘 안 쓰입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글자예요. 글자를 보면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나무를 묶었는데 여기에서 뭔가 가려낸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8팔인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릴간이다. 가려낸다. 자, 가려내는데 생사가 있습니다. 비단을 잘 때 만드는 생사에 불순물을 가려내는 것, 익혀서 가려내는 것, 그걸 익힐련이라고 합니다. 생사를 삶아서 불순물을 가려내는 모양이다 해서 익힐련, 익힌다 하는 것은 따뜻하게 익힌다는 것도 있고 또 반복 연습을 해서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도 익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미련이라는 그런 낱말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가려내는데 어디에서 가려내느냐 하면 쇠에서 가려냅니다. 우리가 철광석을 녹여서 쇠를 뽑아냅니다. 쇠를 뽑아낼 때 녹이면 불순물이 뜨게 되겠죠. 불순물을 가려내는 그런 걸 제대로 해야 좋은 쇠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단련할 연이 되겠습니다. 글자들이 조금 재밌는 글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글자. 풀을 청이면 풀을 청이다. 그리고 이런 모양이면 이러한 모양이다. 또 주, 붉을 주 이런 것도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다. 묵을 소 또는 가릴 간이라든지 찌를 자, 가시 자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 글자를 알고 있으면 다른 관련된 글자를 익히기가 쉬우리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노트를 잘 하시고 끝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다시 한번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